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최진영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예, 지난주에 이제 좀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 전쟁 공포가 좀 확대되면서 원유 시장이 좀 격동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유가가 막 변동성이 좀 엄청 커지기도 하면서 이런 광경들이 목격이 됐는데 여전히 유가단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유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최근에 2, 3주 동안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좀 특징적인 날들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근데 이제 좀 하방 압력이 오히려 좀 더 강했었거든요. 이제 저 중국의 부양책이 나왔었지만은 뒤이어서 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이런 이제 외부 언론들이 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갖다 퍼뜨리면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낮은 레벨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0월 1일 날 들어가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레바논 침공과 관련해가지고 좀 보복성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불확실성 켜지고 여기서 유가의 상방 변동성이 커졌는데 특히 지난 3일 날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 시설을 갖다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언급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더욱더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8일 날 중국 쪽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재정 정책이 여기서 통화 정책과 맞물려서 더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부양책이 나올 거를 기대했는데 이 내용이 함구하게 돼버리면서 좀 하방 변동성이 다시 또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70달러 내에서 WTI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높은 변동성이 계속해서 상하방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WTI 기준으로 80불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100불 얘기도 나오고 200불 얘기도 나오고 지금 최근에 이 유가를 두고 월가에서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어떤 식의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단 아무래도 좀 상방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는 그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정한 리스크단에서 아무래도 이란 앞바다에 두고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다 보니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석유나 천연가스단에서 물동량이 3분의 1이고 이 때문에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흘러가는 게 78%인데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양측 간의 전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20불을 갖다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사실 이 가격 자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같이 좀 아무래도 10불에 지는 20불 정도 더 튈 수 있다라는 아이비들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도 지금 유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반대쪽 의견은 어떤가요? 예,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유가단에서는 그렇게까지 튀긴 좀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아무래도 좀 유휴캐파라는 게 그동안 감산을 해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이 한 580만 가량은 일평균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었을 때 이 충격을 갖다가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정한 리스크단에서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과 8월 달에 전한 바와 같이 이란 단에서 봤었을 때 전쟁이 이란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갖다 두고 보복은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 확전되는 걸 지향한다라는 멘트들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과거와 같은 현재로서 쇼크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같은 뷰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방과 하방적으로 뷰가 팽팽하게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요. 최 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원유 시장에서 앞으로 주변에 보면 이 WTI 선물을 비롯한 원자재 쪽 투자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 고려해야 할 점들 한번 좀 이렇게 압축 요약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오히려 고려할 점들 같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사실 지정한 리스크는 저희는 여전히 좀 제한적이라면서 배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부양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저희 하우스 뷰대로 여전히 지난 7월 달에도 계속 끊임없이 5월 달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페드가 금리 인하면 중국의 부양책은 더욱더 강화된다. 해서 이번에 정책이 강화됐는데 다음번 금리 인하 때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으로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이것이 결국 원자재 단에서는 긍정적인 요인.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유가는 결국에는
정치 원자재입니다. 모든 원자재 가운데 특히나 미국의 대선에 가장 밀접하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과도 서로 디커플링이거든요, 유가는. 근데 대선 과거에도 보면은 원자재 지수로 보면은 대선 직전 180일 동안은 과거에 늘상 하락하던가 변동성이 없던가 했는데 대선 직후에는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상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도 대선 직후가 가장 매력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라니냐다. 라니냐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9일 날 해수면 온도통에서 라니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따르면은 결국 올 겨울철 북반구는 북극 한파가 내려올 정도 한파가 더욱더 격화되고 이것이 남방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스 가격을 건들고, 가스 가격은 결국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비료를 건들고 그다음에 곡물 건들고, 이것이 전력 건들고 산업금속 건들고, 이것이 결국에는 난방유를 건드려서 유가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과거 18년도 때와 과거 2021년도 때처럼 이 같은 연결고리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자재 단에서는 여전히 유가 단에서 상방 단에서 우리가 특히 대선 직후로 많이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